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철 부대팀이고 저희 발표를 맡은 오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지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2017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6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7년도 1분기보다 2021년도 2분기에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이 확실히 많아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과열 속에서 과연 20, 30대가 과연 수도권 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수도권 내 미래의 내 집을 위한 선택지를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추가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단위별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아파트의 아이디를 부여 후 분기 단위별 1차 군집을 실행, 그리고 각 데이터셋의 분기별 군집으로 2차 군집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팀원 소개와 사용 툴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분석 대상으로는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 2017년도부터 2021년도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 그 결측치의 대체용으로 2014년도에서 16년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해서 총 90개월 약 557만여 건의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요 이슈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아파트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1층의 실거래가들이 그 같은 단지 안에서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1층을 삭제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아이디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행정구 단위별로 보통 이제 구분을 짓는데 저희는 더 세분화돼서 올림 처리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아이디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를 이제 18분기, 18분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결측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는데요.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전 분기의 데이터를 가져옴으로써 결측치를 채우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매매 실거래가가 아무래도 매 분기 일정하게 증가하는 성향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 아파트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최근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결측치를 이전 분기로 채워놓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결측치를 채워넣게 됐을 때 첫 분기 2017년도 1분기 결측치는 채워놓을 수가 없다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들은 2014년도에서 16년도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이전 분기 값으로 2017년도 1분기 데이터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건축연도가 2017년도 이상인 아이디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전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권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그 인덱스상의 뒤 데이터를 채우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스텝 4에 보시는 이제 특정 기준을 제한하는 방법의 결측치 주르기 방법 등으로 마스터 테이블을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추가한 칼럼 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마스터 테이블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제 정답이 있지 않는 부동산 데이터의 아파트 데이터의 특징을 잡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행하였는데요. 저희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활용해서 군집화할 수 있는 K 프로토타입이라는 군집 알고리즘을 1차 군집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군집 개수는 이제 7개로 설정을 하였고, 이를 2017년도 1분기 데이터를 이제 모델을 적용한 다음에 이것을 18분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동일한 모델 적용을 통해서 2017년도 1분기 기준에 따른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동을 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1차 군집 후에 평균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군집을 재정렬해서 지금부터 보시면은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평균 거래 금액이 조금 낮은 군집이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각 군집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히트맵의 시각화와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각 군집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각화해 보았고, 이를 표로 정리한 모습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지금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 점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푸른색이 이제 저가의 군집이고 붉은색이 고가의 군집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1분기에는 서울 강남 위주로 붉은색, 이제 경인 외곽 지역에 있는 푸른색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최근 시점에 들어서서는 이제 고액의 아파트 영역이 경인권까지 확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점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은 군집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군집 이동도 저희가 2차 군집을 실행해서 그 변동도 특징화하고자 저희들이 2차 군집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군집 방법은 K 모듈을 활용하였고 군집 개수 8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이제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이 도출한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20, 30대의 청년들이 이제 집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3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양권은 로또라는 주제입니다. 1차 군집의 3번 군집을 주목해 주시면 2015년도 이후에 신축 건물이 0.82,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가 군집 3번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금 더 확대해 보았을 때 신축 건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2017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2분기에 대한 전체 상승률이 3번 군집이 전체 상승률 88.42%를 차지합니다. 88.42%를 값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군집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주택 청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또는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청약이 돼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양권에 당첨됐을 경우에 큰 매매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주택 청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테크입니다. 몸테크라는 것은 악으로 깡으로 저희들이 이제 몸으로 때운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2017년도 기준으로 이 아파트들은 전체 상승률이 11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1차 군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30년 이상의 아파트가 301개 아이디에 해당해서 이 중 300개 아파트가 모두 올랐고 그중 62%가 2배 이상의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21년도 기준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만약에 살고 있거나 살고 있다면은 이를 저희들이 몸으로 떼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또는 재건축이 있을 때까지 버티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갭 투자는 경기도입니다. 지금 4년 반 동안에 거래 금액과 보증금은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전세가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의 상승보다 매매의 상승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희는 이제 갭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갭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세입자를 두고 건물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당연히 서울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을 갭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는 이미 6억 이상의 건물들이 되게 많고 6억 미만의 건물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이외에 부담이 되는 금액들로 인해서 서울보다는 경인 지역에 있는 갭 투자에 주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발견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내 집 마련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20, 30대가 다음과 같은 군집에서 살 수 있는 집은 1번과 2번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1번과 2번 군집은 2차 군집의 3번 군집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가 6억 이하에 경인권 87%, 그리고 서민 아파트 기준으로 85mm 제곱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군집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저희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이러한 군집 중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1분기에 거래 금액이 2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이 2억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인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거래 금액과 보증금 그리고 전세가율의 추세를 알고 갭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3,500만 원만 주고 이 건물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약 2년 후에 다시 한번 재계약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2019년도 1분기 들어서서는 이제 거래 금액과 보증금이 모두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전세를 계약을 파기하고 갭 투자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싸졌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것 같은데 다시 2년 후를 바라보게 되시면은 보증금도 오르고 거래 금액도 올랐지만 거래 금액에서 확실히 많은 거래 금액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5억 8천만 원까지 최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황골마을 주공 아파트 1단지 전용 면적 60을 의미합니다. 이 아파트를 만약에 2017년도 1분기에 갭 투자로 만약에 구매를 했을 시에 수익률이 51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군집 패턴은 2번에 있었다가 1번, 그 다음에 2번에 있는데요. 이 군집에 대해서 이 낮은 군집들이 뒤늦게 반응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한 군집은 4번으로 딱 6억 언저리에 있는 가격의 아파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데이터로서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주공 1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변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도상으로도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2차 군집을 통해서 군집 패턴을 파악하고 그 군집 패턴으로 더욱더 이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패턴을 파악하기에는 이제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동산 도매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내 집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